2020년은 인류사에서 인간 삶 전반적으로 후퇴한 시기로 기록될 겁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상대하기 까다롭고 악랄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랑 속에 대다수의 배는 뒤로 밀리고 어떤 배는 좌초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배가 있다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간혹가다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거라는 걱정 어린 소리도 들리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OECD는 37개 회원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2020년 한국이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대유행 사태로 작년 전망치의 수정안을 내놓았던 지난 6월 이후 9월 새로운 중간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초강대국 미국을 마이너스 7.3%에서 마이너스 3.8%로 유로는 마이너스 9.1%에서 마이너스 7.9%로 올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로 상향시켰음에도 이미 지난 3, 4월 외신들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낼 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가장 높게 예상한 겁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채권이 인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너나 할 것 없이 폭삭 주저앉고 있는 와중에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 대한민국 국채가 눈에 들어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팔고 한국 채권을 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이슈가 된 건 외평채로 정부가 환율의 급등락을 막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했는데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들어 수요가 커지니 발행금리가 낮아져 우리로선 지급해야 할 이자가 줄어들어 부담을 덜음과 동시에 재원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유로화 5년물의 경우 발행금리는 마이너스 0.059%, 무려 마이너스 금리로 한국은 액면가 7억 유로보다 더 많은 7억 200만 유로를 받고 만기에 7억 유로만 상환하면 돼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에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한국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너도 나도 찾고 있는 상황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아도 중간에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채권만큼이나 우리 문화상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한국 영화 살아있다는 그 유명한 한류 드라마 킹덤도 하지 못한 넷플릭스 세계 영화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마무리가 불충분했던 탓인지 한국에선 인기가 조금 시들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출몰하여 온 동네가 마비되는데 운 좋게 물리지 않은 주인공 유아인은 집에 갇혀 살면서 좀비들이 득실득실한 집 밖으로는 쉽게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집 문만 살짝 열어도 아파트 복도에 좀비들이 활보하니 웬만한 이유가 아니면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했던 거죠.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 속 좀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환해보면 지난 봉쇄 기간 동안 집안에만 죽치고 앉아 있어야 했던 외국 사람들이 영화에 공감하고 열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이동 제한령을 내리면서 소총으로 무장한 감시 인력까지 동원됐는데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난리 났을 저런 상황을 그들은 실제로 겪은 거죠. 아파트 앞동 생존자를 발견해 소통하는 장면은 실제 앞 건물 사람들과 인사하고 운동했던 그들에겐 삶의 한 페이지였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다는 게 새삼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방역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는 경제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AV 그룹과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로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꾸준히 장악하며 국제 정책을 선점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 어떠한 국제 조약을 내놓으면 이에 따르는 국가들이 있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에 한국을 올린 겁니다.
네티즌들은 미국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을 열강 10개국에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강이라고 하면 19세기 타국을 침략해 여러 이권을 빼앗던 서구권 국가들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에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국력이 강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웃과 전 세계에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BAV 그룹과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지도자,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강력한 군사력 5개 속성으로 75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1위 미국부터 시작하는 파워랭킹 상위 10개국에 한국을 9위로 평가했습니다. 2017년 80개국 중 11위였던 걸 더 위로 올려 2020년 들어 한국이 국제사회에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한 거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대단한 나라임은 틀림없어. 짧게는 3년을 봐도 5년 안에 7위하고 9위 자리바꿈한다에 1표 겁니다. 일본이 똥줄 탈만도 하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인가?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죠. 한국의 건강한 정신을 잘 살리면 계속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콩할 만한 나라가 이 정도면 진짜 대단. 3위, 7위인 나라가 있음에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갯밥으로 보는 진짜 대단한 민족. 살아생전 일본을 제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할애해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다뤘나 라는 제목으로 UN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전파를 차단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찬사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많은 부분에서 망가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해서 몇 년 안에는 5위권 안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얘기 같지만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것도 얼마 전까지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문화예술계 한 패널은 이런 일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는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얘기처럼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평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폐허에서 일어나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미 수없이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 개개인도 참여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아 이 위기를 계속해서 기회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